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골드지점 표재승 FC고요. 오늘 제 강의 재능 기부할 내용은 CS 활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거예요. 혹시 여기 13차월 넘으신 분들 계신가요? 13차월 넘으신 분들이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5, 6차월 미만이신 분들은 뭐 얘기를 해도 사실 많이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유튜브에 남는 거니까 나중에라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CS 많이 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많이 가시는 분들 전부 다 가시나요? CS를 혹시 계약 받으면 전부 다 가시고 계시고,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는 23년 4월에 위촉을 해서 지금 한 31차월 정도 됐고요. 뭐 할 수 있는 거는 웬만한 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보험 영업을 하시면서 보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들었을 때 뭐 그렇게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비춰지는가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업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만날 사람에 대한 고민이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업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지인 영업 많이 해보셨죠? 네. 혹시 SNS로도 많이 뭐 남기거나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개받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영업을 할 때 뭐 좀 소개를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많이 소개 못 받았어요. 근데 소개받는 방법도 좀 바꾸시면은, 그러니까 고객 관리를 잘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소개 나오는 것 같고, 모임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모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모임은 취미생활 모임을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셔야지 그 모임에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내가 계약을 받으러 뭐 위에서 모임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가기 싫은데 모임 들어가고 해봐야 계약도 안 나오고 본인만 더 힘들어지니까, 자기 좋아하시는 이제 취미를 좀 만드셔가지고 모임 활동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관 영업 쪽으로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DB 영업도 하시죠. DB 사서 영업하시는 분들 계시고. 오늘 제가 이제 주제로 할 거는 기계학자 CS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관 많이 들어오시나요? 지금? 많이 없죠. 네. 저는 3월 달부터 이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관심 고객이 500명이 넘어서 이제 DB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3월 달에 4월 달에 좀 사실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DB도 안 들어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DB를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찾았던 방법이 CS를 좀 가보자. 다시 한번 리스트 작성을 해서 CS를 가보자 해서 5월부터는 CS를 좀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이제 썸머 7월, 8월 달에 업적을 한 건데, 월납으로 910만원 정도 했거든요. 월납으로 910만원 정도 했고, 여기 계약의 거의 90%는 CS로 계약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뭐 영업이 안 되고 만날 사람이 없고 이렇게 해도 사실 가장 만나기 좋은 사람은 저한테 이미 계약을 해준 사람을 만나기 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거부감도 있으시고요. 근데 어쨌든 고객님이 저한테 믿고 가입을 하셨다라는 거는 저를 믿었기 때문에 가입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만나자고 해도 좀 만나기가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혹시 그 계약 받으시면은 계약 리스트를 전부 다 작성을 하시나요? 작성하시는 분?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는 보험 영업이 한 3년까지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내가 만날 사람, 그리고 내 기고객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3년 정도 뭐 W도 하시고 올바르게 영업을 하셨으면은 그래도 최소한 한 200명 정도는 고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계약만 받고 그냥 끝인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뭐 연락도 자주 안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게 저희 고객들이 저의 나중에 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 받은 거는 지인이든 아니면 이관이든 소개든 잘 기록을 하셔가지고 기입을 해두셔야 돼요. 저는 크게 어떻게 기입을 하냐면은 고객님 성함이랑 그리고 거주하시는 지역 그리고 계약 받은 내용 그리고 상담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상담 내용은 조금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편이에요. 뭐 고객님께서 어떤 기업체를 운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에 다니고 계신다든지 자녀분은 뭐 몇 명이 있고 뭐 첫째가 아들인지 딸인지 이런 부분까지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는 편이에요.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고객을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요즘에 좀 제가 미팅량이 많다 보니까 저번 달에 한 45개 정도 미팅을 했는데 전부 다 그 상담 내용이나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이름만 보고 기억을 할 수는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면은 그때 그 상담했던 내용들이 그거를 보고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얘기들을 제가 전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뭐 자녀분들을 기록을 해놨으면은 자녀분이 뭐 군대에 가 있었는데 뭐 내년 3월 정도 전역 예정이시다. 그때 자녀분 거 추가 준비를 하겠다. 근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안 써놨으면은 전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고객님 입장에서는 그때 하기로 했었는데 그냥 다른 사람한테 해야겠다. 이런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 기록해 두시는 습관을 저는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저는 썸머가 이제 6, 7, 8이잖아요. 저는 5월 달부터 이 계약 리스트를 보면서 다시 만날 사람을 좀 추려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자금 여력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보험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분이라든지 그런 리스트를 좀 추려서 5월부터 미리 연락을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8월 말까지 만나야 되잖아요. 썸머를 하기 위해서. 근데 8월 초에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바쁜 분이에요. 8월 말까지 못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5월 달부터 연락하면은 뭐 6월 달에 만나시겠대요. 그럼 저는 6월에 만나는 게 좋나요? 7월에 만나는 게 좋나요? 7월. 네. 고객님 죄송한데 제가 6월엔 좀 바빠서 7월에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 리스트 꼭 좀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CS 왜 갈까요? CS 왜 갈까요? 아시는 분? 그냥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추가 계약 받는 거. 추가 계약 받으러.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은 다직이에요. 사실 보험, 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보험 계약 유지율이 이제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막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중도에 이제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중도에 해지하면 고객님도 손해지만 저희도 이제 타격이 있다 보니까 환수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CS를 약간 다지기의 영역이라고 먼저 좀 생각을 해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온 건데 제가 CS를 갔던 건과 안 갔던 건 보면은 CS를 갔는데 지금까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조금 경제적 여건이 너무 좀 갑자기 어려워지셔서 해지를 하신 경우고 그 한 분 제외하고는 CS 갔는데 계약이 뭐 중간에 중도 해지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CS를 가는 이유는 추가 제약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객님들이 저희를 만났을 때 뭐 평일이든 주말이든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저는 최대로 낼 수 있는 게 1시간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일요일날 만나면 여유가 되시는 분들 아니면 뭐 가족들을 불러서 같이 계약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시간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길어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저희가 이 상품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고객님이 이게 왜 준비하셔야 되는지 뭐 니즈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하고 서명까지 받으면은 1시간은 넘게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고객님 바빠요. 가셔야 돼요. 그 1시간이라는 기간 내에서 전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한 가지만 세일즈를 하진 않거든요. 두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날은
사실 고객님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CS를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전부 다 CS를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좀 추가 계약이 좀 어려우신 분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보장 분석표 저희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니면은 파일로 보내드린다든지. 근데 이 사람 더 이상 계약 나올 게 없어 라고 해서 보장 분석표나 이런 거 정리해서 거의 안 보내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꼭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소개라도 나와요. 그분이 추가적으로 계약을 못 하더라도 소개라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다른 보험 설계사들도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근데 나만의 뭔가 특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뭐 추가 계약 나올 게 없어도 이렇게 고객님이 어쨌든 저를 믿고 가입을 해주신 건데 가지고 계신 뭐 타사의 보험이든 당사의 보험이든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 드리면은 일단 신뢰도가 저는 좀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귀찮으시더라도 꼭 그거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보험이라는 게 되게 세일즈를 하기가 어려운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뭐 자동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산다든지 할 때는 왜 살까요? 필요해서.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바꾸고 싶고. 근데 보험을 바꾸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은 뭐 고객이 니즈가 없어요. 이거는 저는 잘못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니즈를 일으키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거는 AI가 대체를 해도 저는 보험은 이 서명까지 하는 거는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 관계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AI가 어느 정도는 대체를 할 수 있어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보험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관계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계십도 고객님한테 뭐 선물 많이 드리죠. 가실 때. 근데 너무 비싼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명절에 저는 뭐 명절에도 조그마한 거 보내기는 하는데 너무 명절에 뭐 큰 돈을 이렇게 지출을 하신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저는 뭐 명절 때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제 자주 연락을 드리는 분들한테는 커피 쿠폰 이렇게 좀 보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제가 계약 리스트에 그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한 거예요. 어디서 만났다, 무인 카페에서 만났다, 뭐 이런 걸 간략하게 적어놨다가 이제 고객님 잘 지내시죠? 저는 고객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디 카페에서 만나 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뭐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 이거 썸머 때 한 겁니다. 휴가 다녀오셨나 모르겠습니다. 뭐 날이 많이 습하고 덥지만 시원한 커피 한잔 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이렇게만 보내요. 근데 요거 실수하시는 분은 좀 있어요. 혹시 보험 저희 이렇게 뭐 드림 자료라든지 연금 자료라든지 요거 한 장으로 정리된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 혹시 고객한테 그냥 띡딱 보내지 않으신가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를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그냥 얘는 나한테 뭐 추가 계약을 바라는 애고 그냥 이런 광고성 이런 것만 계속 보내는 애구나. 그리고 이거 딱 읽어보면 저 이거 복붙인가요? 아닙니다. 복붙 아니에요. 물론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몇 개 바꿉니다. 뭐 이름을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꾸는데 이런 거를 받았을 때랑 고객들도 알거든요. 복사 붙여넣기 멘트는 이거 그냥 전부 복사해서 모든 고객들한테 뿌린 거구나 알거든요. 근데 그런 건 좀 지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별로 본인한테 플러스 되는 행동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저 이분 다음 주 금요일날 만나러 가거든요. 왼쪽에 계신 분 원래 썸머 때 만나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시대요. 그래서 썸머도 달성했고 좀 놔드렸어요. 너무 추적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도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너무 좀 적당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놓쳐요. 그래서 놔줄 때는 좀 놔줘야 돼요. 그리고 3개월 뒤에, 뭐 6개월 뒤에 또 연락드리면은 또 상황이 또 좋아져 있으시니까 좀 놔줄 땐 놔주고 잡을 땐 잡고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CS를 가실 때도 추적을 좀 많이 해요. 거의 많이 하시는데
이게 추석을 하다가도 한 1년이 지나버리면은 다시 안 합니다. 그 이유는 고객님이 내 연락을 너무 피한다. 이 고객님이랑 만났을 때 뭔가 추가적으로 계약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거는 죄송한데 본인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례 공유 좀 드리면은 첫 번째 맨 위에 계신 분은 제 은인이에요. 제가 이제 4차월 때 썸머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1, 2, 3차월 때 지인 계약을 많이 받아가지고 썸머가 딱 시작이 됐는데 지인 계약이나 가족 계약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이관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이관을 나갔는데 처음에 이제 건강보험으로 계약 받았어요. 이거 없이 할게요. 네. 처음에 이제 건강보험 20만 원짜리 계약을 받았는데 보통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면은 뭐 저축성을 좀 설명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해요. 근데 날짜를 한번 보시면은 7월 20일 날 건강보험을 받았고요. 8월 16일 날 100만 원짜리 요거 드림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보통은 여기에서 이제 건강보험도 받았고 저축보험도 받았으니 종신보험도 받았으니 여기서 더 이상 나올 거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위에 날짜를 보시면은 50만 원짜리 하나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너무 계약을 받고 여러분들 혹시 4차월 정도 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만약에 이관 미팅을 혼자 나가셨어요. 혼자 나갈 능력이 잘 안 되지만 저도 4차월 때 똑같았거든요. 근데 혼자 나갔는데 100만 원짜리 계약을 받고 오셨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네, 근데 저는 이 계약을 받고 집에 가면서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200만 원을 얘기를 했었으면 이 사람이 200만 원을 사인을 했을 것 같다. 이러한 좀 느낌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했어요. 고객님 준비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좀 너무 감사드려서 선물 하나 전달해드리겠다. 그래서 만나서 부탁했어요. 저희 이제 보험회사에 이러한 썸머라는 이런 게 있는데 고객님께서 만약에 부담되시지 않다라고 하면은 한 50만 원 정도만 조금 더 계약을 해주실 수 있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이거를 지인한테 부탁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거는 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고민을 하시다가 어차피 저한테도 좋은 거니까 저 50만 원 더 하겠습니다 하고 또 계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보통 여기서 또 끝나죠. 여기서 또 끝나는데 제가 고객님 저한테 준비해 주신 지 이제 2년이 되셔가지고 제가 리뷰를 한번 해드려야겠습니다 하고 만나서 연금보험도 설명을 드렸더니 또 이러자고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제안하는 직업인데 너무 좋은 상품이 나와서 고객님한테 제안하러 왔다. 안 하셔도 상관없다. 근데 저 같으면은 이런 7%짜리 상품 나오면 저는 가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니 그래요 뭐 하나 더 하시죠. 이렇게 해서 계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DB도 이제 뽑을 때 막 뭐 3만원짜리 6만원짜리 이런 거 잘 안 누르시죠? 웬만하면은. 근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분도 92,000원짜리 만나서 제가 계약을 한 거고 그 밑에도 보시면은 저희 이제 두 번째 썸머를 도와주신 분 보이시죠? 처음에 이제 변액을 좀 설명을 드렸더니 안 그래도 투자 상품 찾고 있었는데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본인이 한 5년 정도 운용을 해보고 뭐 그때 결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5년 정도 운용을 같이 해보시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가지고 계신 통장을 여시더니 그거를 60개월로 나누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러시더니 그럼 192만 원으로 하시죠. 이렇게 해서 계약을 받았고 이분이 좀 그래도 납입 여력이 좀 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7월 달에 한번 갔어요. 근데 7월 달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설명 듣다가 회의하러 그냥 가버리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제안을 했던 게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고객님께서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원래 7월 말에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막 전화도 돌리시고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했었는데 월요일에 또 전화를 드렸는데 성향이 너무 좋으세요.
지금 오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3개를 뽑아봤어요. 340짜리, 500짜리, 840짜리. 근데 고객님들은 보통 중간 거 골라요. 중간 거 고르니까 뭐 이것도 뭐 간단한 팁이니까 보통은 중간 거 고르시는데 제일 낮은 거 고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자꾸 잡아 당기시면은 뺏으세요. 네, 그럼 2개가 되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것도 작년 12월에 2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너무 잘 준비해 주셨다. 제가 선물 좀 전달해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선물 전달해드리면서 가지고 계신 보험 다 정리해서 리뷰해드리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시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고객님 거는 좀 해당이 되시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그럼 종신보험 필요 없고요 연금보험 하나 설계해 주세요 라고 해서 50만 원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1시간 동안 설득한 끝에 15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제 소개 고객이에요. 소개 고객인데 24년 1월에 계약을 하나 하고 다음 달에 만나서 건강보장 하나 하고 또 좋은 상품이 나와서 원더우먼 나와가지고 또 말씀드렸더니 계약을 해주시고 그 위에 거는 아버님 거 그리고 이제 투자도 좀 하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목기도 한 30만 원 정도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많이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약속 잡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CS는 사실 이관 고객보다는 약속을 잡기가 많이 편하거든요. 그 이유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어쨌든 믿고 가입을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러 가겠다 혹은 증권 전달해드리러 가겠다 아니면은 뭐 선물 전달해드리러 가겠다 뭐 1년이 되셨으니 아니면 6개월이 되셨으니 기억이 안 나시지 않냐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러 가겠다 이게 저에 대한 서비스이다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사실은 그 요즘에 저희 회사에서도 다 고객님들한테 문자 갔거든요. 이제 그런 거 설명해드리러 간다. 이게 좀 잡기가 편해요. CS 잡기는. 가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7번 보시면은 진짜 좋은 상품이 있어서 제가 5분만 설명드리고 가겠다. 괜찮으시죠? 했을 때 아니요 저는 설명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세요 하시는 분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만나서 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CS도 무조건 웬만하면 만나서 하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리고 안 만나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안 만나줄까요? 아시는 분? 바빠서 있을 수 있어요. 부담스러워서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막 커피 쿠폰 보내고 연락 간간히 드리고 한 거 보셨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갑자기 1년 됐는데 나는 내가 누구한테 가입했었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1년 만에 연락 오더니 1년 됐으니까 만나재요. 근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왜 만나야 되지? 또 와갖고 뭐 제안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시고 관계심을 어느 정도는 좀 구축을 해두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안 만나주는 이유는 관계심이 없기 때문에 안 만나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나서 쓰는 RP 좀 몇 가지 설명드리면은 제일 많이 쓰는 거 요거예요. 이제 보통은 저는 이제 건강보장을 계약을 받으면은 CS를 가서 저축성 얘기를 하고요. 저축성 계약을 받으면은 이제 CS를 가서 종신이라든지 간병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편인데 좀 다른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나서 쓰는 RP 제일 많이 쓰는 게 진짜 좋은 상품이 있어서 5분 정도만 설명드리겠다 라고 하면은 거의 다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님의 눈을 보세요. 눈을 보시고 이 사람이 관심이 없다. 제가 만약에 뭐 단기납종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물어보세요. 이거 관심 없으세요? 물어보세요. 관심이 없대요. 그럼 빨리 돌리셔야 돼요. 왜냐면 5분만 설명한다 했잖아요. 근데 무기는 3가지를 가져가세요. 단기납종신, 연금, 그리고 목기. 3가지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3개 다 설명하고 어떤 게 좋아 보이세요 하면 골라요. 근데 하나 설명하고 이거 어떠세요 하면 고민해 볼게요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선택지를 좀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신입분들이 뭐 이건 좀 번외긴 한데 클로징이 잘 안 되시는 이유 혹시 아세요? 설명은 되게 잘 하시거든요. 배운 대로. 근데
클로징이 안 돼요. 클로징 만약에 어려우시면은 그걸로 하세요. 그냥 납입 기간으로. 15년이 괜찮으세요? 20년이 괜찮으세요? 그럼 고객님 머릿속에는 뭐 안 한다 이런 생각 많이 없으시고 15년으로 해야 되나 20년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은행 얘기 좀 많이 해요. 왜냐면 금리가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은행 얘기 좀 많이 하고 있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투자 수익률을 좀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좀 불확실성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비과세 쪽으로도 좀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건데, 가장 좋은 상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상품. 맞습니다. 설계사가 가입한 상품. 저는 제가 가입한 모키 보여줘요. 저도 했는데 제가 안 좋은 거, 아니 30 몇 개의 보험회사가 있는데 만약에 타사께 좋으면 저도 뭐 타사거 가입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저희 상품 좋다. 저도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고객님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요. 네. 그리고 고객 유형별로 조금 타겟 마케팅을 하셔야 돼요. 저는 20대, 30대를 만날 때랑 60대 만날 때 완전하게 다르게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 방법이 완전 달라지는데 20, 30대한테 막 감싸려고 하고 뭔가 CS를 가서 뭐 막 자꾸 상품 설명서 보여주면서 설명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가입 안 해요. 진짜 가입 안 해요. 근데 좀 팁을 드리면은 그냥 한 장짜리 시각자료로 정리를 해서 가서 보여주면서 설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20대 같은 경우는 막 너무 복잡하고 뭐 이게 연봉리가 어떻게 되고 상품 설명서 다 보여주면서 설명해도 별로 와닿지가 않아. 너무 길게 얘기하면 집중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한테는 계약 후에도 그러니까 SNS 뭐 이런 거, 저는 제 고객님 몇 명 있는데 저랑 인스타 친구예요. 제가 인스타 친구 하라고 했어요. 그냥 저도 고객님 궁금하고 고객님도 저 영업하시는 거 궁금하시지 않냐, 약간 이렇게 해서 인스타 친구인 분들도 계시고 20대들 그 클릭 내보장 정리해서 주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20, 30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카카오톡으로 오잖아요. 뭐 누구님은 월 얼마를 내고 있어요. 30대 평균보다 몇 프로 더 많이 내고 있어요. 막 이런 거 오잖아요. 그런 거 제가 해드릴 수 있다 하면은 제가 그냥 드린 거 믿어요. 왜냐면 그 어플 들어가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좀 시각자료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40, 50대는 사실 20, 30대는 종신에 대한 니즈도 많이 없긴 해요. 근데 저는 40, 50대는 종신에 대한 니즈도 좀 있고, 그리고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다 보니까 내가 내 친구한테 가입을 했는데 잘 가입한 게 맞을까? 이러한 고민들도 많고요. 보통은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 병원으로 찾아가서 영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관계가 있지도 않고 뭐 20세 만기로 되어 있는 거, 30세 만기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는 본인들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 리스크 대비해서 시뮬레이션도 저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케어함 같은 거 설계를 해서 고객님 지금 갱신형을 가지고 계시는데 혹시 이거 나중에 얼마까지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리셨냐? 물론 갱신형의 장점도 있다. 장점 설명해 드리고, 단점은 이러한 게 있는데 나중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유지를 못 하실 수가 있다. 고객님 혹시 이거 평생 보장되는 이러한 보장 상품으로 준비를 하신 거냐? 아니면은 뭐 소득 구간 중에 리스크 관리로 준비를 하신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추가 계약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40대 후반부터는 좀 만나서 설명 받으시는 거 좋아하세요. 뭐 전화로 원하시는 분들은 2030, 혹은 40대 초반까지는 그냥 전화로 설명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자녀 있으신 분들은 꼭 자녀까지 터칭을 하셔가지고 좀 추가 계약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60대 이상 분들한테는 최대한 쉽고 최대한 간결하고, 그리고 내가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조금 더 전문적이어 보이려고 전문 용어를 쓰신다든지 뭐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오히려 듣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자료도 너무 복잡하게 준비를 해가시면은 이게 잘 시각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60대 이상 분들한테는 최대한
좀 감싸는 영업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몇 년 정도 다니고 있고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좀 먼저 주시고 60대 이상 분들 만나면은 저 사실 보험 얘기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냥 뭐 이러한 부분 이제 설명드렸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간병보험 정도 준비하셔야 된다 하고 스토리텔링을 오히려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갱신을 비갱신으로 바꾸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안 해요. 60대 분들한테는. 왜냐하면 갱신형에서 유리할 수도 있는 나이거든요. 네. 그래서 60대 분들한테는 오히려 80세 보장을 뭐 100세 보장 갱신형으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조금 냅두시고 보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간병보험 이런 걸 준비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60대가 넘어가면은 좀 답답해하세요. 그리고 직장을 은퇴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요. 제가 너무 늦게 답장을 한다든지 늦게 응대를 한다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면은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좀 고령층 고객님들한테는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해서 이렇게 좀 대응하실 수 있는 걸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업자나 자영업자 저는 뭐 연금저축도 하고 있고 IRP도 하고 있는데 사실 자영업자분들이 그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직장인에 비해서 뭐 노란우산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제 친구도 자영업을 해요. 배달 매장 한 4개 정도 운영을 하는데 1년 매출이 9억이에요. 근데 사실상 뭐 부가세 10% 9천만 원 내고 뭐 직원들 월급 주고 하면은 본인이 가져가는 게 매출이 9억이어도 내 소득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친구도 4개를 운영을 하지만 실제로 남는 거는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이 정도밖에 사실 안 남아요. 왜냐하면 특히 배달 매장 같은 경우에 월세는 많이 안 나가지만 이 배달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비과세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귀를 열거든요. 그리고 뭐 대표님들 같은 경우도 뭐 경영인정기보험이라든지 과세 이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상속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보험은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저렴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정기적으로 좀 자료를 보내다 보면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요거를 CS를 가실 때도 다 똑같이 해서 CS 뭐 자료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게 아니라 좀 타겟별로 자료 준비하시는 것도 좀 다르게 해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영업이나 이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보장 쪽보다는 리스크 관리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좀 좋아요. 왜냐하면은 뭐 사업을 하는데 사실 사업을 하다가 대표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좀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보니까 리스크 해지용으로 이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RP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 관리 포인트는 너무 자주는 또 연락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가장 좋은 거는 뭐 3개월에 한 번 연락하고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 얼마 전에 이슈 한 번 있었잖아요. 갑자기 추워지지 않았나요? 막 갑자기 영하 날씨로 바뀌고 갑자기 1도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낮에는 덥고 그런 경우에 그냥 아침에 커피 쿠폰 하나 보내세요. 4,000원 정도 투자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고객님한테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선물 보내면 당연히 안 되시고요. 왜냐면은 아시죠? 3만원 이상 선물하면 안 되시는 거 그런 부분인데 커피 쿠폰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자주 보내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날이 추워진다든지 날이 더워진다든지 1년에 2번 정도는 연락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1년에 2번 정도라도 좀 이렇게 접촉을 하셔서 모두한테 다 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좀 내가 관리를 하면은 추가적으로 뭔가 계약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소개가 나올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해서 리스트 작성하실 때도 추가 계약 가능성이 있다, 소개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좀 체크를 해두셔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도 1년에 2번 정도 좀 연락드리면은 좋을 것 같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자료 띡 보내지 마세요. 그냥 광고로 느끼고 차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너무 바쁜데 자꾸 핸드폰 열었는데 계속 막 3개월에 한 번, 막 2달에 한 번씩 막 이런 거 보내고 자꾸 뭐 세일즈 하려고만 한다라고 느끼거든요. 내가 진짜 중요해서 나한테 연락을 해주는구나 이게 아니고 아 얘는 그냥 다 돌려서 하나만 걸려라 약간 이런 마인드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차별화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을 만나도 본인들이 이제 설명을 잘 못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공부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일이 사실 바쁘죠. 뭐 자료 준비하고 뭐 하고.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일은 주말에 쉬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저는 저희 일에서 살아남기 좀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고객들이 언제 쉬죠? 자영업자가 맞나요? 아니면 근로소득자가 맞나요? 네, 근로소득자들 언제 쉬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왜 같이 주말에 쉬세요?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주말에 미팅이 없어도 공부를 좀 더 하시고요. 좀 자료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도 좀 주말에 당연히 쉬고 싶죠. 근데 저는 이러한 그 행동을 한 2년 정도 하시면은 몸에도 장착이 되고요. 주말에 당연히 일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당연히 저도 쉬고 싶어요. 근데 주말에 나갔는데 너무 쉬고 싶은데 나갔는데 고액 계약이 나왔어요.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도 좀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모르는 자료들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좀뭐 필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나중에 보나요? 3개월 뒤에? 봐요? 대단하시네. 저는 안 보거든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강의 듣고 느끼신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요 4번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고객님이 어쨌든 저를 믿고 가입을 해주셨으면은 이거를 뭐 파일로 전달을 드리던 아니면 우편으로 전달을 드리던 보장 분석표는 좀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노력을 한 지가 8개월 정도 됐거든요. 원래 저도 안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소개가 나와요. 제 남편 것도 한번 봐주세요. 왜냐하면 고객님들이 자기 가족들 거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궁금하신 분들만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를 좀 해주시면은 이분이 누구한테 가서 제가 만약에 소개 요청을 했어요. 고객님 한 분만 소개해주세요. 소개 안 해줘요. 왜 안 되냐면은 이분이 자기 친구한테 가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주변에 괜찮은 보험 설계사 있어. 너도 한번 상담받아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나도 주변에 보험 설계사 있어.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보장 분석표를 보내주면은 고객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야, 내 담당자는 이렇게까지 해서 정리를 해서 보내주더라. 나는 5만원짜리 가입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더라. 이걸 들고 가서 친구한테 보여줘요. 그러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저거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보험은 정답이 없잖아요. 뭐 말을 하기 나름이고 아니면 본인이 어떤 쪽을 원하는지에 따라 다른 거고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저랑 한 번이라도 상담을 할 기회가 생기냐 안 생기냐는 저는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고객이 막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뭐 2,000명, 3,000명 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좀 해주시면은 소개 저는 100%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6개월까지 저도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막 연락이 엄청 와요.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제 동생이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너무 비싸게 제안을 하더라. 너무 비싼 것 같다. 그래서 설계사님이 한번 봐주실 수 있냐? 아니면은 동생이 꼭 계약은 안 하더라도 요거 보장 분석표 하나 정도 정리해 주실 수 있냐? 그럼 저는 링크 보내잖아요. 그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럼 할 말이 뭐라도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네, 저는 엑셀로 무조건 정리해요. 무조건 정리하는 편이고 요즘 사실 보험 담당자 중요해요. 중요한데 저는 고객님들이 뭐 한 달에 소중한 보험을 내시는데 본인들이 어떤 보장을 받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막말로 사실 10만원짜리 계약 받기 어렵나요? 막 어렵나요? 10만원짜리 계약? 10만원짜리 못 받으시나요? 계약을? 10만원짜리 받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100만원짜리 받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10만원짜리 받는 건 저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고객한테 그리고 나한테 단돈 한 달에 10만원일 수 있지만 20년 납입이면 2,400만원짜리예요. 저는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를 하실 때도 그냥 나 계약 받아야지 이렇게 절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이 어쨌든 소중한 돈을 납입을 하시는 건데 나를 믿고 가입을 해주신 건데
이 보장 분석표는 꼭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틀 차제 신입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무기가 세 가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아까 연금이랑 네. 변액보험 쪽은 이해가 되는데 네. 단기납 종신보험이라고 있어요. 그냥 종신보험은 월보험이랑 엄청 높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30만 원부터 가입하실 수 있어요. 보통 2, 30.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은행의 금리는 변동이 되지만 변동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제 중도에 해지하시면 손해인 거고, 단기납 종시는 저축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저축성은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소액주시에서 보장분석표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좀 차이점이 어떤? 저는 그거를 먼저 뽑고요. 저희 이제 스마트 보장 분석이라고 하죠. 그거를 먼저 뽑고요. 뒤에다가 엑셀로 만들어요. 근데 엑셀로 만들 때는 A3 사이즈로 뽑습니다. A3를 반으로 접으면 A4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그 보장 분석표, 그 스마트 보장 분석 뽑은 거 놓고 맨 뒤에 장에다가 한쪽 면만 해서 찍어요. 그리고 반을 접어요. 그러면 그냥 A4 사이즈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전달해드려요. 그럼 앞장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볼 수 있고, 맨 뒤로 넘기면은 맨 뒤로 넘겨서 펼치면은 A3 사이즈로 내가 어떤 보장을 받는지. 왜냐하면 입원비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암 입원이 있을 수 있고, 뭐 질병 입원, 상해 입원, 중환자실 입원, 응급실 입원, 뭐 아니면 간호간병 통합실 입원, 입원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진단비도 뭐 고해감이 있을 수 있고, 소해감이 있을 수 있고, 특정암이 있을 수 있고, 재발암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다 리스트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저는 하나씩 기록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해서 저는 항상 중요한 게 그 고객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스마트 보장 분석 저는 고객님한테 인증을 받으면 언제까지 볼 수 있죠? 1년. 네, 1년까지 볼 수 있는데, 이거 되게 놓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만약에 제가 계약을 받았어요. 그럼 그것도 거기에 뜨죠. 그 상태로 저는 PDF로 저장해서 제 컴퓨터에다 넣어놔요. 그러면은 1년이 지나서 고객님들이 연락 오는 경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고객님,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등록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고객님, 저한테 지금 이 보유기간이 지났긴 했는데 제가 저장해 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하면은, 고객이 어떻게 느끼냐면, 아, 얘는 내 그 관리를 따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장 다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물어봐요. 고객님, 제가 1년 전 거 가지고 있는데 그 후로 혹시 보험 가입하신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없다라고 거의 뭐 하시긴 하는데, 있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저는 조금 뭐라 해요. 담당자 한 명이면 됐지 왜 자꾸 바람피시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막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됐으면은, 그냥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취소해요, 막 이렇게 해서 다시 저한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운전자 이런 거는 본인들도 알아요. 이거 뭐 얼마 안 되고 뭐 많이 남는 거 아닌 거 아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연락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다, 제가 2, 3년에 한 번씩 바꿔드리겠다, 법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은, 그냥 고객이 저한테 연락했는데 저는 뭐 그냥 그 자료 갖고 있는 거 하나만으로 뭐 운전자 이런 거 받을 수도 있는 거. 그리고 저 심심하면은 막 일정 없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객들 거 다 열어봐요. 심심하면 열어봐요. 뭐 새로 가입하신 건 없는지. 특히 이제 뭐 주변에 설계사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납입자령 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VIP 고객님들 거는 한 2달에 한 번씩은 들어가서 보는 것 같아요.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가끔씩. 전에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50만 원짜리 연금보험 딴 데서 가입하셔가지고 철회하시고 저한테 하셔라 해가지고 제가 100만 원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것도 좀 중간중간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뭐 CS 가는데 어렵다, 뭐 이런 거 없으세요? 그리고 CS는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봐요. 지방에도 고객님들 계시잖아요. 제가 만약에 지방 미팅을 2건을 잡아놨어요. 10시, 뭐 5시. 그럼 중간에 비잖아요. 그냥 전화해요. 제 고객님들. 고객님, 제가 뭐 화요일에
충청도 내려가는데 고객님 괜찮으시면 뭐 점심 식사 같이 하시자. 아니면 뭐 커피 한잔 하시자. 한 30분만 시간 내주시면 된다. 가서 저촉 RP예요. 그냥 좋은 거 나왔으니까 5분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잘 지내셔도 물론 만나서 바로 얘기 안 해요. 뭐 지나온 얘기들 뭐 아니면 뭐 가족 얘기 뭐 이런 거 하다가 고객님 이제 바쁘시죠? 언제까지 가셔야 돼요? 물어봐요. 그럼 보통 뭐 한 20분 정도 더 시간 있어요.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고객님 진짜 좋은 상품 나와서 저 5분만 설명드리고 가도 될까요? 하면은 설명 듣고 옴니로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사인까지는 못해도 아니면은 듣다가 다음 약속이 있으셨나봐요. 뭐 지인분들 만나시려고 그 지인한테 전화해서 일로 오라 그래요. 그래서 계약 받은 적도 있어요. 30만 원. 네. 그래서 CS를 뭐 일정 비는 구간에 근데 또 CS가 주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일정 비는 구간에 중간중간 채우셔가지고 어쨌든 저희 일은 활동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활동량 늘리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